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저녁, 윤혜진은 병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현관을 열자마자 거실 한가운데 오래된 상자 하나가 펼쳐져 있었고 그 앞에 딸 윤소정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엄마, 이거 뭐야? 상자에는 낡은 사진들과 누렇게 바랜 봉투가 가득했다. 혜진은 순간 숨이 턱 막혔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묻어두었던 기억이 밀려왔다. 소정은 사진 한 장을 들어 보였다. 젊은 시절의 혜진, 그리고 낯설지만 다정해 보이는 한 남자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다. 엄마, 이 사람 누구야?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소정은 또 다른 사진을 꺼냈다. 이번에는 혜진이 그 남자와 웃으며 포옹하는 사진. 엄마, 아빠 말고 엄마 인생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 혜진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너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야. 그러나 소정은 이미 상자 속 봉투를 열어 한 장의 종이를 꺼내 들고 있었다. 출생증명서, 산모 이름 윤혜진, 아이 이름 공란. 소정의 눈빛이 흔들렸다. 엄마, 나 말고 아이가 하나 더 있었던 거야? 혜진은 눈을 감았다. 그래, 있었어. 소정은 충격에 뒤로 물러섰다. 그럼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어? 혜진의 입술이 떨렸다. 잃어버렸어. 놓아버릴 수밖에 없었어. 소정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엄마, 나한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너까지 잃을까봐. 그 말에 거실 공기가 멈춘 듯 했지만 소정은 또 다른 사진을 천천히 꺼냈다. 이번 사진에서 젊은 혜진의 곁에 서 있는 남자는 지금 병원의 이사장 박태성이었다. 소정은 목소리를 낮추고 물었다. 엄마, 이 사람 지금 우리 병원 이사장 맞지? 혜진은 고개를 떨군 채 천천히 말했다. 맞아. 소정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다. 혜진의 머릿속에는 40년 전 비 오는 날 젊은 박태성이 그녀의 손을 붙잡고 말하던 장면이 떠올랐다. 혜진아,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면 그땐 꼭 이야기하자.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혜진은 모든 것을 숨기고 아이 하나를 그리고 자기 인생의 절반을 묻어둔 채 살아왔다. 거실은 침묵뿐이었다. 소정은 마지막으로 낮게 물었다. 엄마, 그럼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는 거야? 혜진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눈앞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자주 마주치던 낯설지만 묘하게 익숙했던 눈빛. 박태성의 아들, 박현우. 혜진은 떨리는 속삭임처럼 말하고 말았다. 설마 아니겠지. 그러나 확신할 수 없었다. 출생증명서 한 장이 40년 동안 묻혀있던 비밀을 잔인하게 끌어올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혜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출생증명서, 젊은 박태성의 사진, 그리고 병원에서 마주치던 현우의 눈빛까지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듯했고 그게 더 무서웠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이 출근 준비를 하는데 소정이 문가에서 팔짱을 낀 채 말했다. 오늘 퇴근하고 이야기 더 해. 엄마가 숨긴 게 이게 다가 아니지? 혜진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병원에 도착한 혜진은 평소처럼 차트를 정리하며 마음의 동요를 숨기려 했지만 복도 건너편에서 현우가 걸어오는 순간 그녀의 손에서는 펜이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 부장님, 손 떨리세요? 괜찮으세요? 현우가 허리를 숙여 펜을 주워주었다. 그 순간 가까이서 본 현우의 눈에서 혜진은 오래전에 보았던 그와 똑같은 빛을 보았다. 40년 전 자신에게서 떨어지지 않던 눈빛, 박태성의 젊은 시절 표정, 혜진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박 선생님 혹시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현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답했다. 아버지요? 글쎄요, 요즘 부장님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한테 조심하라고도 하고. 혜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조심하라고? 네. 혜진 부장은 내가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요. 혜진의 얼굴이 굳었다. 박태성이 아직도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었다. 마이너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불렀다. 윤혜진 부장님, 이사장님이 지금 당장 보자고 하십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혜진은 천천히 심호흡한 뒤 이사장실 문 앞에 도착했다. 문을 열자 박태성이 창가에 서 있다가 고개를 돌렸다. 혜진아. 그 목소리는 40년 전과 똑같았다. 혜진은 한 발 멈춰선 채 입을 꼭 다물었다. 박태성은 천천히 걸어와 책상 위에 한 장의 서류를 올려두었다. 혜진은 그걸 보는 순간 숨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그 종이는 40년 전 병원 기록에서 사라졌던 바로 그 문서였다. 출산 기록 산모 윤혜진, 생존 상태 안정, 신생아 남아, 건강 양호.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남아였어? 박태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아이는 아들이었어. 혜진은 비틀거리듯 뒷걸음질 쳤다. 그럴 리 없어. 나는 분명히. 혜진아. 박태성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 아이 내가 데려갔어. 내가 떠나려 했을 때 난 포기할 수 없었다.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아이, 지금 살아있는 거야? 박태성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지금 내 앞에서 매일 웃고 있지. 혜진은 숨이 멎은 듯 멈춰섰다. 머릿속에 단 하나의 얼굴만 떠올랐다. 박현우. 혜진은 벽에 손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다. 말도 안 돼. 현우가 우리 아들이라고? 박태성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말을 잇지 못했다. 혜진아, 이제라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혜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무너졌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둘은 동시에 문을 돌아봤다. 거기 서 있는 사람, 윤소정. 소정은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 있었고 손에는 혜진의 출생증명서가 쥐어져 있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럼 내가 좋아하던 그 선생님이. 혜진은 입을 막으며 눈물을 쏟았다. 소정은 울먹이며 물었다. 현우 선생님이 내 동생이야? 혜진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소정은 출생증명서를 쥔 손을 덜덜 떨며 뒷걸음질 쳤다.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혜진이 다급히 손을 뻗었다. 소정아, 잠깐만, 엄마가 설명할게. 설명? 소정은 울다 지친 사람처럼 웃었다. 엄마, 난 평생 우리 집엔 아무 비밀 없다고 믿었어.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가족 시작부터 거짓말이었네. 혜진은 눈물이 고여 흐르려 했다. 엄마도 그땐 어쩔 수 없었어. 그 아이를 지킬 자신이 없었고 여건도 안 됐고 너까지 잃을까봐. 그래서 버렸어. 소정이 소리쳤다. 혜진은 멈칫했다. 그 단어는 평생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다. 그 순간 박태성이 조용히 말했다. 그건 혜진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그땐 내가 못난 선택을 했어. 소정은 이사장을 노려보았다. 왜요? 왜 아이를 숨겼어요? 박태성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그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웠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혜진이 더 고생할까봐. 소정은 차갑게 잘랐다.
그건 핑계예요. 혜진은 서럽게 어깨를 떨어뜨렸다. 소정아 제발 엄마 좀 들어줘. 하지만 소정은 뒤돌아 뛰쳐나가듯 나갔다. 마이너스. 혜진은 곧장 소정을 따라 복도로 나가려다가 바로 옆 회의실 문이 열려 한 사람이 나오는 순간 멈춰섰다. 박현우. 현우도 혜진을 보고 놀란 표정으로 섰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혜진은 그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그 눈, 그 표정, 그 부드러운 말투, 모두가 박태성의 젊은 시절과 너무 닮아 있었다.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박 선생님, 혹시 어릴 적 당신 어디서 자랐나요? 현우는 잠시 의아해하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저요? 고아원에서요. 아버지가 나중에 데려가셨고요. 20살 넘어서야 정식 입양했죠. 혜진은 다리가 풀려 벽에 기대며 숨을 들이켰다. 고아원. 아버지가 데려갔다고?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친엄마가 어딘가 있다고는 들었지만 찾을 생각은 없었어요. 이미 늦었으니까.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늦다니. 아니야. 아직 아니야. 현우는 당황했다. 부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왜 그러세요? 제가 어디 아프세요?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현우의 팔을 잡았다. 박 선생님, 당신의 친엄마가. 그러나 그 말은 끝까지 나오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소정이 다시 복도 쪽으로 달려오며 현우 앞에 멈춰섰기 때문이다. 커다란 눈물이 가득 고인 채 박 선생님, 아니지. 현우 씨. 현우는 당황한 얼굴로 소정을 바라봤다. 윤 약사님 무슨 일이세요? 소정은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박 선생님 좋아했는데. 그 말에 현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예.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현우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윤 약사님 무슨 말인지. 그때 이사장실 문이 열리며 박태성이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현우야. 현우가 돌아봤다. 아버지. 박태성의 눈은 젖어 있었다. 현우야. 미안하다. 이제 내가 알아야 할 것 같다. 혜진은 숨을 삼키며 어깨를 떨었다. 그리고 박태성의 다음 말이 복도 전체를 멈춰 세웠다. 혜진은 내 엄마야. 현우의 손에서 들고 있던 차트가 떨어졌다. 소정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다. 혜진은 눈물로 흐려진 시야로 현우를 바라봤다. 현우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서 있었다. 부장님이 제 엄마라고요? 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한 번의 고개 끄덕임이 40년 숨겨졌던 비밀을 모두 무너뜨렸다. 현우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보았다. 부장님이 제 엄마요? 그게 어떻게...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손이 떨려 제자리에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현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현우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눈빛이 점점 혼란과 공포로 변해갔다. 왜 이제 와서, 왜 지금 말하시는 건데요? 혜진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두 손을 맞잡았다. 내가 이렇게 눈앞에 나타날 줄 몰랐어. 40년 동안 찾을 용기도 없었고 막을 힘도 없었어. 박태성이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야, 그땐 내 엄마가 너무 어려서 혼자서 널 키울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데려왔어. 현우의 눈이 번쩍 뜨였다. 아버지가요? 부장님 몰래?
그럼 저는 박태성은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 너는 두 사람의 아이였다. 현우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럼 저는 왜 그렇게 외롭게 자랐는데요? 왜 어릴 때 아무도 절 찾아오지 않았는데요? 왜 제 친엄마는 30년 동안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현우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혜진은 그 말에 가슴 깊은 곳이 찢어졌다. 그땐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었어. 태성이가 널 데려갔다는 걸 몇 년이 지나서야 알았어.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더 찾아야죠. 왜 한 번도? 혜진은 무너진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 부탁할게. 그때의 엄마를 너무 미워하지 마. 현우는 잠시 말없이 혜진을 바라보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저한테는 어릴 때부터 늘 그리운 엄마가 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혜진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현우야. 하지만 현우는 눈을 피하며 한 발 물러섰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도를 걸어 떠났다. 마이너스. 소정은 혜진을 향해 돌아섰다. 눈물 가득한 눈으로 하지만 차갑게. 엄마, 내가 아까 뭐라고 했는지 알아? 혜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어쩌면 동생일지도 모른다고. 그 공포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알아? 혜진은 두 손을 모아 말했다. 소정아, 그건 정말 몰랐어. 소정은 울다가 웃는 사람처럼 헛웃음을 터뜨렸다. 엄마 참, 평생 나만 지키려고 산척했는데 결국 엄마 혼자 모든 걸 만들어버렸네. 혜진은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 그러나 소정은 더 차갑게 말했다. 미안하다고 해서 돌아가는 게 있어?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뒤편에서 조용히 문 여는 소리가 났다. 장미령, 혜진의 오랜 친구이자 누군가보다 이 비밀을 깊이 알고 있었던 사람. 미령은 피곤한 눈으로 혜진을 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혜진아, 이제 숨길 수 없겠네. 혜진은 얼굴을 들었다. 미령아, 너는 왜 이때까지? 미령은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그래, 알았지. 내 비밀, 태성이와 내 관계, 그 아이까지. 소정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미령은 조용히 소정을 바라보았다. 내 엄마, 그때 나한테 아이 하나 잃어버렸다고 밤마다 울면서 얘기했어.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미령아, 그건 그땐. 미령은 혜진의 말을 끊었다. 혜진아, 이제 솔직히 말해야 해. 그날 밤 너 그 아이 일부러 보육원에 맡긴 거잖아. 복도가 얼어붙었다. 혜진이 얼굴을 창백하게 질렸다. 미령아, 그건. 소정이 숨을 들이켰다. 엄마, 정말이야? 혜진은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침묵 자체가 정답이었다. 소정은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나한테도 그 아이한테 한 번도 솔직한 적 없었구나. 침묵, 눈물, 그리고 깨져버린 40년의 비밀. 혜진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도 살고 싶었어. 하지만 누구도 그 말을 안아주지 않았다. 혜진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눈물을 쏟고 있었다.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고 복도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미령은 팔짱을 끼고 혜진을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엔 동정도 연민도 없었다.
오히려 오래 묵혀온 감정이 드러나는 듯했다. 혜진아, 넌 늘 착한 척, 희생하는 척 했지. 근데 사실은 너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야. 혜진은 고개를 들어 미령을 바라봤다. 미령아, 너 왜 이렇게까지? 미령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왜냐고? 내가 버린 그 아이. 그때 내가 데려다 줬거든. 소정이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요? 미령은 천천히 느리게 말했다. 응. 혜진이가 새벽에 울면서 나한테 전화했어. 나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고. 누군가 데려가 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내가 데리고 갔지. 보육원까지. 혜진은 절규하듯 외쳤다. 미령아,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날 나는 정신이 없었고, 태성이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고, 너라도 그 아이를 지켜줄 줄 알았어. 미령은 냉담하게 말했다. 지켜달라고? 넌 그냥 버린 거야, 혜진아. 혜진은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으며 몸을 떨었다. 그게 아니야. 정말 아니야. 그러나 소정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고이면서도 마음속은 얼음처럼 굳어졌다. 엄마, 그럼 정말 그 아이를 버린 거야? 혜진은 소정에게 손을 뻗었다. 소정아, 엄마도 그때는. 하지만 소정은 뒤로 물러섰다. 그 눈빛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엄마가 나한테 했던 말들.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 가족은 버리는 게 아니다. 그 말들 다 뭐였어? 혜진은 그 말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마이너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 숨을 고르며 나타났다. 현우였다. 그는 복도 분위기를 보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감한 듯 표정을 굳혔다. 무슨 일이에요? 소정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현우 씨.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가 천천히 현실을 받아들이듯 말했다. 우리가 절대 서로 좋아해서는 안 되는 이유. 이제 알았어요. 현우는 혜진을 바라봤다. 부장님, 아까 말씀 정말 사실이에요? 혜진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조용히 흐느꼈다. 현우야, 정말 미안하다. 정말 엄마가. 그 말 한마디에 현우의 표정은 크게 흔들렸다.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현우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혜진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현우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리고 한마디로 무너졌다. 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엄마라는 사람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혜진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현우는 위태롭게 웃었다. 근데 이제 와서 부장님이 저한테 와서 엄마다라고 하면 난 뭐가 되는 겁니까? 혜진은 눈물을 떨어뜨리며 바닥에 손을 짚고 말했다. 현우야,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정말 너무 늦었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죠. 너무 늦었죠. 마이너스. 그때 박태성이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섰다. 현우야, 내 엄마를 미워하지는 말아라. 현우는 차갑게 대답했다. 아버지는 저한테 평생 진실을 말한 적이 없잖아요. 박태성의 표정이 흔들렸다. 현우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두 분 다 저한테 부모 자격 없어요. 혜진의 숨이 막혔다. 현우야,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 하지만 현우는 돌아서서 복도를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걸어 떠났다. 그 뒷모습은 누구도 붙잡을 수 없었다. 마이너스. 소정도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당분간 연락하지 마. 그리고는 뒤돌아 걸어갔다. 그날 밤
혜진은 텅 빈 병원 복도에 홀로 남아 벽에 기대어 조용히 주저앉았다. 눈물이 뚝뚝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괴로울 정도로 선명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왜 이렇게 모든 걸 잘못한 걸까?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그날 이후 혜진은 병원에서도 집에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아서였다. 간호사들은 눈치만 보고 조용히 지나갔고 몇몇은 복도 구석에서 속삭였지만 그 소리조차 혜진에겐 멀리서 들려오는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다. 밤이 되면 현우가 복도 끝에서 돌아서던 뒷모습,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 말만 귀에 맴돌았다. 베개를 젖히면 눈물이 배어 있었고 손등에는 오래된 후회가 그대로 남아있는 듯했다. 마이너스. 현우 역시 평온하지 않았다.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고 차트를 쓰고 평소와 똑같은 하루를 보내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문득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게 되고 머릿속엔 한 장면만 반복 재생됐다. 부장님이 제 엄마라고요? 그의 표정, 그의 감정은 어느 하나 정리되지 않았다. 분노, 허탈함, 슬픔, 허무함.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40년 동안 찾지 않다가 이제 와서 나타나서 엄마라고? 누군가를 원망하려고 하면 곧바로 다른 얼굴이 떠올랐다. 바로 아버지. 왜 나한테 진실을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지? 마이너스. 소정은 집에 돌아와도 거실에 있는 엄마의 흔적을 일부러 보지 않으려 했다. 현관에 가지런히 놓인 신발, 주방 싱크대 옆에 걸린 앞치마, 등받이에 걸쳐진 가디건. 하나하나가 다 낯설고 거짓같이 느껴졌다. 샤워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서자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보였다. 나 대체 어떤 집에서 자란 거야?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나면서도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감정이 올라왔다. 엄마도 이렇게 아팠을까? 하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기 싫었다. 너무 어린 마음 같아서. 마이너스. 그 무렵 박태성에게도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회의실에서 문서를 보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의자에 쓰러진 것이다. 직원들의 비명이 났고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다. 현우는 급하게 내려와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고 처치를 했다. 잠시 후 안정되긴 했지만 검사 결과는 심각했다. 심장 쪽 문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 중이었음. 차트를 본 현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 이런 걸?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셨지. 이사장실에 돌아와 앉아있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언제부턴가 더 작아 보였던 어깨. 그 어깨에 자신이 던졌던 말들이 떠올랐다. 두 분 다 저한테 부모 자격 없어요. 현우는 눈을 감았다. 마이너스. 그때 병실 앞 복도에 낯익은 발자국 소리가 났다. 장미령이었다. 현우는 고개를 들었다. 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미령은 늘 그렇듯 가벼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어디까지나 계산적이었다. 이사장님 상태가 안 좋으시다길래 걱정돼서 왔죠. 현우는 경계 섞인 눈으로 바라봤다. 단순히 걱정 때문에 오신 건 아니겠죠? 역시 눈치 빠르네. 미령은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오래된 기록지. 그 뒤에는 구겨진 메모가 스테이플러로 붙어 있었다. 현우가 펼쳐보니 낯익은 이름과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미령아, 나 이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필체는 혜진의 것으로 보였다.
현우의 눈이 굳었다. 이게 뭐예요? 미령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엄마가 내 옛날 기록 남기면서 나한테 한 말이야. 현우의 손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다. 키울 자신이 없다고요? 그래서 나한테 부탁했지. 미령의 목소리는 묘하게 씁쓸했다. 보육원에 데려다 달라고. 그날 밤 내가 직접 안고 갔다. 현우의 표정이 무너졌다. 그러면 절 버린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미령은 조용히 마무리했다. 처음 너를 떠난 건 내 엄마였지. 복도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현우는 손에 쥔 종이를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아무도 제대로 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네요. 미령은 미소를 지으면서도 눈빛만큼은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 아니야?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그저 오래 묵혀둔 폭탄을 건네는 사람의 말 같았다.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어제의 것이 아니었다. 그럼 이제 나도 똑같이 물을 겁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그는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참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혜진은 점점 더 무너져갔다. 방 안은 그대로인데 현우가 돌아간 뒤 약국 문이 닫히자 소정은 두 손을 꽉 쥐고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아직 마음 깊은 곳을 흔들어 놓고 있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그녀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지만 답은 쉽게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시각 약국 밖 골목 어둠 속에서 장미령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둘이 만났어. 이제 곧 흔들릴 거야. 보내니가 누구인지. 미령은 절대 밝히지 않았다. 마이너스. 집에 돌아온 혜진은 거울 앞에 가만히 서서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눈가의 주름, 메마른 피부, 자신을 탓하는 표정. 40년 전에도 울었고 4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울고 있었다. 나는 무얼 그렇게 잘못한 걸까? 그녀는 겨우 몸을 움직여 오래된 상자를 펼쳤다. 그 안엔 젊은 시절의 사진, 남겨진 메모, 그리고 태어나던 날의 기록이 있었다. 종이를 손끝으로 쓸어보며 혜진은 눈을 감았다. 미령아, 나 이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탁 막혔다. 그때 정말 나는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 그녀는 이불을 움켜쥐고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현우야,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마이너스. 그날 밤 박태성은 병실에서 조용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슴을 쥐고 쓰러졌던 순간이 떠올랐다. 죽음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다.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다. 이사장님, 잠깐 괜찮으세요? 미령이었다. 태성은 그녀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미령 씨, 지금은. 하지만 미령은 천천히 병상 가까이 걸어왔다. 이사장님, 현우 씨 요즘 많이 흔들리더군요. 태성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무슨 말을 했길래 흔들린 거요? 미령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있는 그대로요. 진실이라는 건 누가 먼저 말하느냐에 따라 흔들리는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태성의 손이 떨렸다. 미령 씨, 내 아들 건드리지 말라고 했을 텐데. 미령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건드린 적 없어요. 그냥 본인들이 만든 진실을 직접 보게 해줬을 뿐이죠.
그녀의 말투엔 묘한 악의가 있었다. 그 애가 흔들리면 부모도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태성은 미령의 손목을 꽉 잡았다. 당신, 대체 뭐가 목적이야? 미령은 피하지 않고 오히려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혜진 씨와 당신은 너무 오래 편하게 살아왔어요. 숨기고 덮고 잊고 그렇게. 태성의 눈이 서늘해졌다. 그래서 복수라도 하겠다는 건가? 미령은 웃지 않았다. 대신 중얼거렸다. 죽어간 사람도 있는데 두 분만 멀쩡히 살면 불공평하지 않나요? 태성은 순간 호흡을 멈췄다. 뭐라고? 죽어간 사람? 미령은 아무 말 없이 병실을 조용히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차가운 한마디만 남겼다. 곧 알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그 즈음 현우는 혼자 응급실 뒤 공터에 서 있었다. 스산한 바람에 그는 양손을 모아 얼굴을 감쌌다. 어머니가 나를 보육원에 맡겼다고? 그 말이 가슴을 깊게 파고들고 있었다.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걸어왔다. 고개를 들자 소정이 서 있었다. 퇴근 안 했어요? 현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소정은 그의 옆에 조심스레 섰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 침묵 속에서 소정이 먼저 말했다. 우리 둘 다 너무 힘들죠. 현우는 그 말에 살짝 눈을 감았다. 소정이 그의 옆에서 손을 꼭 쥐었다. 난 당신이 이렇게까지 혼자 아파하는 거 보기 싫어요.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소정을 바라봤다. 그의 표정엔 혼란, 슬픔,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정말 괜찮겠어요? 나랑 이렇게 서 있는 게. 소정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눈엔 아직 눈물이 남아 있었다. 괜찮아요. 지금은 나도 누군가 옆에 서 있어줬으면 하니까. 그 순간 둘의 손이 더욱 세게 맞잡혔다. 하지만 두 사람도 알고 있었다. 이 만남을 누군가 보고 있었다는 걸. 병원 2층 창문 너머에서 혜진이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숨이 멎은 듯 눈동자가 크게 떨렸다. 현우야. 그녀의 입에서 절망이 새어나왔다. 또다시 모든 것이 엉키기 시작하고 있었다. 혜진은 창문에 손을 대고 밑을 내려다보았다. 약국 앞에서 서로의 손을 붙잡고 선 두 사람. 자신의 딸과 자신이 버렸던 아들. 심장이 죄어들 듯 아파왔다. 안 돼. 저러면 안 돼. 눈물이 흐르는데 그 눈물에는 질투도 미안함도 두려움도 모두 섞여 있었다. 혜진은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소정아, 현우야, 제발 그러지 마.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운 유리창 밖으로 닿지 않았다. 마이너스. 그 시각 소정과 현우는 공터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둘의 손은 여전히 맞잡힌 채였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현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 요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소정은 그의 어깨에 조용히 기대며 말했다. 나도 그래요. 근데 우리만이라도 서로 솔직하면 안 돼요? 현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솔직하면 더 상처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소정은 속삭이듯 말했다. 지금은 당신이 필요해요. 그 말에 현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둘 사이는 금지인지 위로인지 위태로운 감정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그 순간 삐걱 작은 소리. 소정이 뒤돌아보자 누군가 골목 모퉁이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혜진이 아니라 장미령이었다.
소정은 속으로 단숨에 깨달았다. 이 사람 뭔가 알고 있다. 그러나 미령은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회의 직전 병원 전체가 술렁였다. 이사장님 상태가 악화됐대. 새벽에 응급처치 들어갔다던데 수술 얘기도 나오더라. 속삭임들이 복도마다 번져갔다. 혜진은 놀라 급히 병실로 뛰었다. 문을 열려는 순간 현우와 딱 마주쳤다. 둘의 눈이 동시에 멈췄다. 현우는 어제 소정을 붙잡던 손을 뒤로 감추듯 움찔했다. 혜진은 숨을 삼키고 말했다. 현우야, 아버지가 위험하다고. 압니다. 현우는 차갑게 대답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빛은 얼어붙어 있었다. 혜진은 그 눈빛에 마음이 무너졌다. 현우야, 혹시 어제 말하지 마세요. 현우는 짧게 잘랐다. 제가 누구랑 있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혜진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현우는 병실 문을 잠시 붙잡고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가 깨어나면 꼭 물어볼 게 있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뭘 물어볼 거니? 현우는 혜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저를 정말 왜 버렸는지. 혜진의 입술이 떨렸다. 현우야, 엄마가 그게 아니고 엄마라고 부르지 말라 했습니다. 현우는 차갑게 돌아서며 병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혜진은 벽에 손을 짚고 무너졌다. 내가 또. 숨이 흐느껴졌다. 또 잘못하고 있어. 마이너스. 그날 오후 소정은 병원 앞에서 미령을 붙잡았다. 어제 왜 우릴 보고 있었어요? 미령은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대단한 건 아닌데 그냥 너희 둘이 자꾸 엮이는 것 같아서. 소정은 미간을 좁혔다. 이상해요. 왜 그걸 계속 지켜봐요? 혹시? 미령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다. 내 엄마가 진짜로 두 사람을 못 보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소정은 숨이 턱 멎었다. 설마. 미령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묘한 미소만 남긴 채 걸어갔다. 그 뒷모습에서 소정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끔찍한 예감을 느꼈다. 마이너스. 그리고 그날 저녁 응급 호출이 울렸다. 병실 503. 이사장님 상태 악화. 혜진이 달려가 문을 여는 순간 태성이 침대 위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비틀거리고 있었다. 현우가 바로 손을 대고 있었다. 아버지, 숨 쉬세요, 아버지. 태성은 눈을 번쩍 뜨고 혜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숨이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아, 그날 죽은 사람, 그건 사실. 말이 끊겼다. 심전도 기계가 빠르게 울렸다. 의사들이 달려오며 소리쳤다. 무호흡, 혈압 급강하.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를 붙잡았다. 아버지, 말해요. 누가 죽었어요? 무슨 일이었어요? 하지만 태성의 입술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응급처치가 이어졌지만 혜진은 이미 직감했다. 안 돼. 이렇게 끝나면 안 돼. 그녀는 태성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조각을 온몸으로 기억해내려 애썼다. 그날 죽은 사람, 그건 사실. 그 순간 병실 뒤편에서 누군가 문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장미령. 그녀는 아주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드디어 기억날 때가 왔네. 태성의 심장이 멎어가는 순간 혜진은 그의 마지막 말 조각을
손끝으로 붙잡듯 되뇌었다. 그날 죽은 사람. 그건 사실. 그 말에 남은 끝이 혜진의 머릿속에서 울렸다. 대체 누가 죽었다는 거야? 마이너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흰 국화꽃 사이에서 현우는 한 번도 울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영정 사진을 바라볼 뿐이었다. 혜진은 먼 발치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손을 내밀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도 용기도 없었다. 그때 뒤에서 미령이 다가와 속삭였다. 이제 알 때 됐지? 태성이 죽기 전에 말하려던 그날이 뭔지. 혜진은 미령을 노려봤다. 그만해. 넌 왜 자꾸 이 가족을 흔드는 거야? 미령은 차갑게 웃었다. 혜진아, 정말 몰라서 묻니? 그날 나도 있었는데. 혜진의 표정이 하얗게 질렸다. 마이너스. 40년 전 비 오던 밤, 젊은 혜진은 울며 아이를 안고 있었고 박태성은 숨이 가쁘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술 냄새를 풍기며 욕을 퍼붓는 여자가 있었다. 태성의 아내였다. 저 여자가 내 남편이랑 애까지 만들었어. 악다구니가 병원 로비를 뒤덮었다. 싸움, 절규, 흐트러진 말들. 혜진은 울면서 아이를 더 꽉 끌어안았고 태성은 아내를 말리려다 밀치다. 순간적으로 아내가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멈췄다. 피가 흘렀다. 바닥에 쓰러진 태성의 아내. 그리고 그 광경을 문 뒤에서 지켜보는 사람 하나. 장미령. 그녀는 모든 걸 본 유일한 증인이었다. 마이너스. 장례식장에서 미령은 낮은 목소리로 말해줬다. 혜진아, 그날 죽은 사람은 태성이 아내였어. 혜진은 숨을 삼켰다. 태성이가 밀친 게 아니었어. 그 여자가 달려들다가 스스로 넘어졌던 건데. 미령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말하지 마. 현장은 너무 명확했거든. 혜진의 손이 떨렸다. 그래서 태성이는 그래. 미령이 말했다. 너랑 아이를 지키려고 모든 걸 자기 죄로 뒤집었었지. 혜진의 무릎이 풀렸다.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럼 너는 왜 지금까지? 미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혜진아, 내 언니가 그 여자였어. 혜진은 얼어붙었다. 언니? 그럼 미령은 너희 때문에 내 언니가 죽었어. 미령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난 너희 모두가 그 죗값을 잊고 편하게 사는 걸 도저히 볼 수 없었어. 혜진은 입술을 떨며 말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미령은 웃지 않았다. 응, 내 복수는 오래 걸렸지. 근데 이제 거의 끝났어. 마이너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만하세요. 두 여자가 돌아보자 현우가 서 있었다. 눈엔 눈물 한 방울조차 없었다. 말 대신 오랜 시간 억눌린 감정만이 있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 이젠 다 알겠네요. 현우는 미령을 바라봤다. 어머니가 날 버린 건 그날이 두려웠기 때문이었군요. 혜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땐 정말. 현우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젠 미워하지 않아요. 혜진의 눈물이 한 번에 쏟아졌다. 현우야, 아버지도 그날 이후 너무 많은 걸 짊어졌고 당신도 평생 죄책감으로 살았겠죠. 혜진은 입을 막으며 울음을 삼켰다. 난 그저 너무 늦게 알았을 뿐이에요.
현우는 마지막으로 미령을 바라봤다. 당신 말대로라면 모두가 죄인이죠. 미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럼 복수는 여기서 끝내주세요. 현우는 고개 숙여 말했다. 더 이상 누구도 다치지 않게. 미령은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뒤돌아섰다. 걷는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 뒤엔 아무 말도 남지 않았다. 마이너스. 시간이 흘러 장례식이 끝난 뒤 혜진은 조용히 현우의 앞에 섰다. 현우야. 현우는 고개를 들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평생 너한테 사과할 용기도 없었어. 현우는 잠시 혜진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에요. 혜진은 무너져 울었고 현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살며시 혜진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천천히 해봐요. 그 말이 떨어지자 혜진은 더 크게 울었다. 그 울음은 40년 동안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두려움과 사랑이 모두 섞인 울음이었다. 마이너스. 소정도 다가와 두 사람 앞에 서 있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현우는 소정을 바라보았다. 둘 사이의 감정은 처음과는 다르게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다. 가족으로요.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두 사람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서로를 보았다. 복잡한 감정 대신 새로운 자리를 찾은 눈빛으로 마이너스. 그리고 어느 봄날 혜진은 병원 앞 정원에서 나무에 새순이 돋는 걸 보며 말했다. 기다려줬구나. 그 옆에서 현우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부터 제가 기다릴게요. 소정도 다가와 세 사람은 조용히 함께 서 있었다. 상처는 남았지만 이제는 다시 걸어갈 길이 생긴 사람들이었다.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그 순간 40년간 무겁게 눌렀던 것들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풀려나갔다.